그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박정숙 여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의 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정숙 여사가 한국에 온 이유. 탐정업체에 독고진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답변이 온 것이다. 자신의 병을 알고 있는 박정숙 여사. 내 모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꼭 만나고 싶었던 내 첫사랑. 전화를 받은 박정숙 여사는 한 걸음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 사람이 사진 속 그 남자가 살아있다고요? 박정숙은 떨리는 눈동자로 중얼거렸다. 독고진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고진은 원래 신라주도의 창립 멤버이자 술도가 가문의 장자였다. 하지만 그의 동생 독고탁은 어릴 때부터 경영 욕심이 컸다. 독고탁은 독고진이 가업을 잇는 것을 불편해했다. 술도가의 비법 레시피를 손에 넣고 싶었던 독고탁은 형 몰래 독수리 술도가의 사원으로 잠입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는 술도가의 핵심 레시피와 비밀 장부 그리고 대규모의 공금을 은밀히 빼돌렸다. 그는 그 레시피를 토대로 신라주도의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매출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그 자금은 모두 불법이었다. 심지어 독고탁은 신라주도 주요 주주들을 매수해 형인 독고진을 경영부실 책임자로 몰아냈고 형은 순식간에 모든 자리에서 밀려났다. 그 배후에 자신이 있었음을 독고진은 너무 늦게야 알았다. 그러나 독고진은 동생을 고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내 동생이다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덮고 떠났다. 타기는 아직 젊다. 언젠가는 후회할 거다. 내가 사라지면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게 되겠지. 그는 스스로 죽은 것처럼 위장했고 깊은 산속 외딴 산장으로 숨어들었다.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는 세상. 그는 그렇게 20년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그는 몰랐다. 박정숙이 임신했다는 것도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고아원에 버려졌고 결국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도. 한동석은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뒤 모든 연결고리를 정리해냈다. 자신이 결혼하려고 하는 마광숙은 장모님 박정숙이 독고진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한동석은 소파에 깊게 몸을 묻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시각 마광숙은 공주실에게서 독고진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사진 속 남자의 정체, 그리고 독고탁과의 충격적인 관계까지. 공주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 사람 내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 너를 고아원에 버린 건 내 엄마지만 널 지우고 산 건 그 두 사람 다야.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독고탁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 산속에 사라진 독고진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박정숙이 정신이 흐려질 무렵 그녀가 자주 진이라는 이름을 되뇌며 오열하는 걸 보고 직감했다. 그는 곧장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나영은이 추가로 낸 증거들 공금 횡령, 배임, 사기, 신라주도 대주주 매수 리스트는 그의 죄를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그 형이야. 내가 아니야. 모든 걸 갖고 태어난 그 인간이. 그러나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박정숙 여사는 자신의 병이 악화되는 걸 느꼈다. 의사로부터 남은 기억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기억을 완전히 잃기 전에 그 사람을, 진이를 한 번은 봐야 해. 박정숙은 옛 주소록을 꺼냈고 그 안에서 독고진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보냈던 편지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충북 제천의 작은 산장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저 편지 한 장만 침대맡에 놓고 떠났다. 그 무렵 신라주도 내부에선 파장이 일었다. 독고진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일부 임원진 사이에 돌았고 대주주들이 그의 복귀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는 말한다.
독고탁보다 독고진 회장이 낫지 않았나? 지금 이 사태 전부 독고탁이 저지른 일이잖아. 한동석은 신라주도의 균열을 인지했고 이 사태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기업, 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박정숙 여사의 편지를 통해 그녀가 제천으로 향했음을 알고 마광숙과 함께 뒤쫓기로 결심한다. 그날 오후 박정숙 여사는 제천의 낡은 산장문 앞에 도착했다. 두 손은 떨렸고 숨은 가빠졌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그 사람. 독고지는 말없이 박정숙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정숙이 정말 너야? 박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었어요. 우린 아이를 가졌었어요. 독고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 산장 아래편 도로에 검은 SUV 한 대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한동석과 마광숙이 내렸다. 그리고 또 다른 차량이 그들을 몰래 따라오고 있었다. 그 차엔 독고탁이 타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가족이기에 더 잔인했고 사랑이기에 더 오래 숨겨야만 했던 진실. 이제 그 모든 죄와 용서의 시간이 온다. 그 사람을 다시 잃는다면 난 2번 죽는 거야. 박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독고진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주름이 깊어진 눈과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의 눈빛이었다. 독고진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 둘 사이를 흘러갔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박정숙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마치 어릴 적 처음 사랑을 고백하듯 조심스러웠다. 독고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돌리지도 못한 채 다만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지금까지도 널 지우지 못했어. 그러나 그 순간 산장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한동석과 마광숙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박정숙은 놀라 벌떡 일어섰고 독고진도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마광숙의 눈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멈춰섰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얼굴, 자신과 닮은 눈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기운. 마광숙은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아버지 맞나요? 그 질문에 독고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광숙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주저앉은 마광숙을 보며 한동석은 말을 잃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형과 동생 사이에 복잡한 얽힘 속에 있었고 사랑과 윤리의 경계선 위에서 줄타기를 했다는 것에. 하지만 지금 마광숙 앞에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마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산장을 빠져나갔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시각 산장 아래 도로에서는 독고탁이 SUV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계약서와 증거 서류들이 있었다. 그 서류는 독고진이 술도가에서 만든 비밀 레시피를 처음으로 기재했던 원본 사본이었다. 그는 이를 불태워버릴까, 검찰에 넘길까, 혹은 대주주들에게 흘릴까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불안은 형의 복귀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내가 다시 밀려날 수도 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시트 커버를 움켜쥐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것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누군가의 것을 훔쳐야만 했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과 배신을 쌓아야 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신라주도 대주주 긴급 임시총회 소집. 독고진 전 회장 복귀 논의. 독고탁은 이를 갈았다. 그리고 시동을 켰다. 다시 그 인간한테 뺏기진 않아. 그날 밤 박정숙은 독고진의 산장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지 않았고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독고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젊은 시절 그들이 함께 듣던 그 노래.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박정숙은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심장 박동이 이상해졌다. 독고지는 소스라치게 놀라 구급차를 불렀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다음 날 병원. 박정숙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조심스레 말했다. 기억뿐 아니라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독고지는 박정숙의 병상 앞에서 손을 맞잡고 말했다. 정수가, 이번에는 내가 널 놓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음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